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회의에서 열심히 발표했는데 동료가 그런 생각도 하네요 라며 비웃는 표정을 짓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죠.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무시당했을 때 뇌에서 활성화되는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받을 때와 정확히 같다는 거예요. 즉 무시당하는 것은 말 그대로 아픈 일이에요. 더 충격적인 건 무례한 사람들은 상대를 골라서 무시한다는 거예요. 한번 참으면 이 사람은 만만하구나 하고 계속 무시하죠. 반대로 단호하게 대응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은 딱 한마디로 상대의 태도를 180도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0년간 상담 심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수천 명의 사례를 통해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무시당했을 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죄송한데요. 지금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상대방이 얼마나 당황하는지 직접 보실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최근 상담실에서 만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25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중견 직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새로 온 젊은 팀장이 계속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트렌드 좀 공부하세요.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안 되죠. 그것도 모르세요. 신입사원들도 다 아는 건데 처음엔 젊은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대요.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서 무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오늘은 또 뭔 소리를 들을까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회의에서 의견을 내는 것도 주저하게 되었고요. 25년간 쌓아온 자신감이 몇 달 만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력감이에요. 유명한 심리학자 셀리그만이 실험에서 발견된 현상인데요. 반복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부정적 상황을 경험하면 나중에 벗어날 기회가 있어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뇌과학 연구 결과예요. UCLA 연구팀이 발견한 바로는 사회적으로 무시당할 때 활성화되는 뇌 부위가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동일했어요. 마음이 아프다는 표현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 현상이었던 거죠. 20년간 상담을 하면서 발견한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너무 착해요. 갈등을 싫어하고 평화를 추구하다 보니 무례한 말을 들어도 그냥 넘어가자 하게 되죠. 둘째, 감정 표현을 잘 안 해요. 화나거나 기분 나빠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으니까 상대방은 이 사람은 뭘 해도 괜찮구나 생각하게 돼요. 셋째, 자존감이 낮아요. 내가 무시당을 만해서 그런가 하며 스스로를 탓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어요. 직장 상하관계처럼 참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걸 기억하세요. 무시하는 사람이 문제이지 무시당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에요. 착한 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착함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죠. 상담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무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사실은 자존감이 낮아요. 겉으로는 자신만만해 보이지만 내면은 불안과 열등감으로 가득해요. 실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아파트 부녀회에서 늘 다른 엄마들을 무시하는 말을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요즘 엄마들은 애도 제대로 못 키우네. 맨날 학원만 보내고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젊은 사람들은 참 이상해.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 자녀들이 명절에도 잘 안 오고 연락도 뜸했어요. 자신의 양육 실패와 자녀들과의 관계 문제를 다른 엄마들을 비판함으로써 감추려 했던 거예요. 첫째, 공감 능력이 부족해요.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모르거나 신경 쓰지 않아요. 둘째, 실제로는 자존감이 낮아요.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려고 해요. 셋째, 지배욕이 강해요. 상대를 무시해서 위축시키고 자신이 우위에 서려고 해요. 넷째, 감정 조절을 못해요. 작은 일에도 쉽게 흥분하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지 못해요. 다섯째,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상대를 가려가며 행동한다는 거예요. 만만해 보이는 사람에게만 함부로 하고 강해 보이는 사람에게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이게 바로 핵심이에요. 이들의 행동은 충동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계산적이에요. 이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상황별로 다르게 적용하셔야 해요. 가장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방법이에요. 실제 상담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한 직장인이 회의에서 팀장에게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건 너무 단순한 생각 아니에요.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지금까지 일했는지. 보통이라면 화가 나서 변명하거나 반박했을 텐데 이분은 다르게 행동했어요. 차분하게 팀장을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미소만 지었어요. 반박도 변명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들었죠. 회의실에 어색한 정적이 흘렀어요. 팀장은 아무 반응이 없자 당황했고 스스로 너무 심하게 말한 건 아닌가 싶어서 말투가 누그러졌어요. 뭐 제 생각일 뿐입니다. 침묵이 이렇게 강력한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의 말을 되돌아보게 만들어요. 감정적 충돌을 피할 수 있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성숙함을 보여줘요. 해시태그 두 번째 방법, 이름 부르기의 마법. 사람에게 가장 달콤한 소리는 자신의 이름이에요. 이름을 부르는 순간 상대방은 그 대화를 무시하기 어려워져요. 가전 매장에서
안에서 있었던 실제 사례예요. 직원이 성의 없이 둘 다 비슷해요. 그냥 보고 결정하세요 라고 대충 넘기려 했는데 이렇게 대응했어요. 김민수님, 이 모델들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어요. 김민수님,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을지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직원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전문가처럼 자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했거든요. 이름 부르기의 효과는 개인적 관심을 표현해요. 책임감을 증가시켜요. 주의를 집중시켜요. 상호작용을 촉진해요.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친구가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라고 비웃듯 말했을 때 이렇게 대응했어요. 정민아,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런 말 한 것 같네. 요즘 일이 많잖아. 친구가 당황하더니 아 맞아, 요즘 피곤해서 미안,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봐 라고 바로 사과했어요. 유용한 재해석 표현들은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많이 바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보다 강한 건 눈빛이에요. 차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맞춤은 놀라운 효과를 보여요. 사춘기 딸이 엄마 그것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라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대응했어요.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지금도 내 말을 들으며 배우고 싶어. 딸이 엄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네요 라고 사과했어요. 효과적인 눈맞춤 요령은 3초에서 5초간 차분하게 바라보기, 화난 표정이 아닌 진지한 표정 유지, 말할 때도 시선 유지하며 천천히 말하기, 때로는 유머로 가볍게 받아 넘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명절 때 삼촌이 아직 결혼 안 했냐,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안 되지라고 잔소리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촌, 결혼이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삼촌도 피식 웃으며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유머 사용 시 주의점은 자신을 살짝 낮추는 유머 사용,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톤 유지, 진정성을 잃지 않기, 상대방의 감정은 인정하되 내 경계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쥐꼬리만한 월급에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라고 화를 낼 때 이렇게 대응했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 혼자 다 감당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둘 다 더 힘들어지잖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감정을 공감하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재해석의 기술. 상대방의 무례한 말을 공격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친구가 넌 아직도 그런 일에 신경 쓰냐, 답답하다라고 비웃듯 말했을 때 이렇게 대응했어요. 야, 오늘 많이 피곤해서 그런 말 한 것 같네. 요즘 일이 많잖아. 친구가 당황하더니 아 맞아, 요즘 피곤해서 미안, 내가 좀 심하게 말했나 봐라고 바로 사과했어요. 유용한 재해석 표현들.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네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으신가 봐요. 많이 바쁘셔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말보다 강한 건 눈빛이에요. 차분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눈맞춤은 놀라운 효과를 보여요. 사춘기 딸이 엄마 그것도 몰라,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 라고 무시하는 말을 했을 때 한 어머니가 이렇게 대응했어요. 젓가락을 살짝 내려놓고 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야, 엄마도 살면서 많은 걸 배웠어. 지금도 내 말을 들으며 배우고 싶어. 딸이 엄마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는 알겠어요 엄마, 제가 너무 심했네요 라고 사과했어요. 3-5초간 차분하게 바라보기, 화난 표정이 아닌 진지한 표정 유지, 말할 때도 시선 유지하며 천천히 말하기, 때로는 유머로 가볍게 받아 넘기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명절 때 삼촌이 아직 결혼 안 했냐, 그 나이에 혼자 살면 안 되지라고 잔소리했을 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삼촌, 결혼이 맛있는 밥 먹듯이 아무 때나 할 수 있나요? 좋은 기회 올 때까지 밥 많이 먹으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가족들이 웃음을 터뜨렸고 삼촌도 피식 웃으며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살짝 낮추는 유머 사용, 상황에 맞는 적절한 톤 유지, 진정성을 잃지 않기, 상대방의 감정은 인정하되 내 경계는 분명히 하는 거예요. 아내가 쥐꼬리만한 월급에 집에는 늦게 들어오고 라고 화를 낼 때 이렇게 대응했어요. 여보, 많이 힘들었지? 혼자 다 감당하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그런데 우리가 서로 상처 주는 말을 하면 둘 다 더 힘들어지잖아. 같이 해결책을 찾아보자. 감정을 공감하면서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간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상대의 태도를 바꾸고 싶을 때 이 말을 해보세요. 죄송한데요, 지금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 한마디에 상대방은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되돌아보게 되어 앞으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할 거예요. 상담하면서 관찰한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자신의 가치를 명확히 알고 있어요.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아요. 일관된 태도를 유지해요. 해시태그 마음가짐의 변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의 변화예요. 첫째, 무시당하는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세요. 무례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행동은 그들의 미성숙함과 내적 문제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죠. 둘째,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세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것과 무조건 참는 것은 달라요. 진정으로 착한 사람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상황에 맞는 대응을 선택하는 지혜를 기르세요. 때로는 침묵이, 때로는 유머가, 때로는 직접적인 대응이 필요해요.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넷째,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존감을 기르세요. 자존감이 단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무례한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독서, 운동,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세요. 20년간 상담 심리 전문가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여러분은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소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것을 참을 수 있다는 건 여러분의 좋은 성격 때문이에요. 하지만 계속 참으면 상대방이 악용해요. 이제는 나 존중, 너 존중, 나 무시, 너 개무시 원칙을 기억하세요.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아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한 번, 두 번 연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져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실제로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무시하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지 마세요. 더 이상 화내는 사람들 때문에 위축되지 마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소중하고 귀한 사람이에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이야기하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존중받는 하루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요. 감사합니다.